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관련주들 매수하기가 좋을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관련주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면 빅테크 관련주들은 좀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최종금리가 정해졌다는 거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 주식 관련된 건데 네. 그 빅테크들 있잖아요. 예.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네. 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좀 매수를 해서 계속 좀 모아가도 괜찮을지. 다우 지수 차트하고요. S&P 500 지수 차트하고 나스닥 100 차트를 세 개를 동시에 보면 이제 다우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 30개를 주가를 평균해서 만든 게 다우 지수예요. 대표하는 거니까 큰 대형주 위주로. 이제 애플도 다우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뭐 쉐보르나 이런 큰 정유주, 철도주, 철강주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을 지수에서 만든 게 S&P 500이에요. S&P 500이니까 여기에는 S&P 500에는 막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죠. 당연히 나스닥에 있는 종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도 S&P 500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지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말 그대로 그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한 종목들이 자금시장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나스닥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이 와서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대부분이 이런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근데 기술주 중심인데 기술주는 일단 지금도 예를 들면 테슬라를 예를 들면 공장을 짓든지 연구 개발을 하든지 그다음에 제약 같은 거는 경우는 이제 막 임상 1상, 2상, 3상을 하든지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플만 해도 중국에 공장 짓는 걸 지금 인도로 공장 옮긴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이 빅테크 관련주들은 지금도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금융권에 조달한다는 거죠. 조달 비용이 들어가니까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되면 빅테크 관련주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좀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금리 인상이 정해졌어. 돈 여기까지 올라갈 거래. 그게 최종금리잖아. 우리 터미널 금리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해졌어. 그다음에 내려갈 것 같아. 아니면 최종금리가 정해졌다는 거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S&P 500보다 낮아요. 지금. 근데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주 불안하니까. 근데 얘가 정해진다면 그때부터는 빅테크 관련주 중심이 다시 주도주를 치고 갈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성장성 산업이 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서울 거 없이 주식을 자꾸 사 모을 단계지 지금 뭐 이걸 막 무서워 쩔쩔매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에요. 왜? 하락은 제한적이고 기준금리는 0.75% 하다가 멈췄어 이제 0.5% 올린데 2월 달에 0.5냐 0.25냐 이 얘기는 둔화될 거잖아요. 그 기준금리 인상이. 그렇다면 빅테크한테 유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관련주들 매수하기가 좋을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그 200불 밑으로까지도 빠졌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떨어질 때요. 그때는 이게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같이 팔아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분할로 사 모아야죠. 오히려 계속 그냥 사 먹는 거예요. 분할로 자꾸 사 모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면 테슬라가 왜 내렸을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하느라고 주식을 막 팔아 제낀 거야.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답글을 달았었는데 뭐 그런 악재 때문에 얘가 많이 내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움직임은 테슬라에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거지, 테슬라에 대해서. 상황을 보니까 뭐 트위터에 좀 한동안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당연히 스타링크나 스페이스 X에도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오래지 않아서 테슬라는 뭐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동안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4분기에 연간 목표가 150만 대 딜리버리였는데 이거 한참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있는 거죠. 근데 요 단계가 지나고 1월 달에 지나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나고 지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아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CEO로 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하면은 일론 머스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만든 것 중에 일반 차량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동차 생산 단가를 낮추려고 틀로 찍어내는 거야, 차체를. 그 다음에 큰 공장 있죠, 이 공장. 큰 공장 안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공장 끝에 나가면 차가 완성차가 나오는 거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막 난리를 치고 막 거칠게 대하고 그냥 말 안 들으면 자르고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스티브 잡스도 똑같이 했어요. 작은 버튼 안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지. 이게 엔지니어는 불가능한데 집어넣으면 됐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차 한 대 팔 때 수익 나오는 게 있죠. 이 수익이 도요타 자동차 파는 거에 8배예요. 차 한 대 팔고 수익이. 도요타보다 차 판매 대수는 훨씬 작은데 판매 수익은 훨씬 크다니까요. 그게 그런 노력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라면 이제 생산만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가 빠져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난번에 길거리에서 누가 마이크를 딱 들이댔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트위터 문제도 있냐.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한테 테슬라는 그냥 여러 개 사업체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대화를 멘트를 날렸어요. 자기 이제 사실은 맞죠. 왜냐면 그 스페이스 X도 우주 사업도 하고 있지, 스타링크 사업도 하고 있지. 근데 이번에 트위터도 인수를 했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 사업, 태양광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그 테슬라 자동차 전용 보험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율자동차도 만들고 있지. 막 그러니까 여러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거지. 자기한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뭐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전문 경영한테 넘겨주면 좀 안정성,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젠가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테슬라 걱정하지 말으라고 막 거품 물고 또 떠들었어요. 우리 그 캐시우드는 테슬라 강팬이잖아요. 테슬라 뭐 걱정하지 말고 계속 매수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 입을 빌려서 얘기하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네. 그 시청자분들이 S&P 500을 모아야 되냐, 나스닥 100을 모아야 되냐, 그거 어떻게 좀 기준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멈춘다면 당연히 나스닥을 모아야죠. 나스닥 상승이 훨씬 클 거니까. 지금 걔는 S&P 500은 평균이 평균. 그러니까 빅테크 금리에 민감한 거와 금리에 둔감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쉐브론이라든지 큰 장치 사업, 철도나 철강처럼 시설 사업,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이 추가로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그냥 통신 사업처럼 또박또박 돈만 받는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빅테크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둔감한 거고, 금리가 낮아진다는 전제라면 당연히 나스닥이 훨씬 낫죠. 상승폭이 훨씬 클 거니까요. 금리에 민감하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그 빅테크와 같은 그럼요. IT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뭐 30년, 40년 정도, 한 세대 정도는 더 그렇죠.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세대보다는 그냥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과거에는 예를 들면 그 1900년도 초반에 1930년, 뭐 40년, 50년 이때는 철도 사업이 성장 산업이지 않았을까요? 철도를 계속 부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 성장 산업이 철도 사업이었을 것 같아요. 정유 사업. 아니, 텍사스 정유 공장을 막 지어야 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충분히 쓸 만큼 철도도 갈았고, 충분히 쓸 만큼 정유 공장도 차려놨다는 거지. 얘들은 더 이상 성장 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뭐, 플랫폼이라든지 IT 관련된 통신, 전기차, 자율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 근데 얘가 계속 성장하지. 얘가 어느 순간 그렇죠. 언젠가는 이제 그 철도 산업이 인계량이 차듯이 얘도 어느 정도 성장을 멈출 단계는 오겠지만 몇백 년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옹달 책방에 출연하게 해주신 대표님께 먼저 감사 별 말씀드리고요. 말씀을요. 또한 제가 출연한 영상에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거기에 좀 뭐 긍정적인 말씀도 하시고 개인의 주관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 댓글에 글 올려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웅달 책방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남은 며칠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대표이시자 워렌 버핏을 꿈꾸미의 저자이신 김용우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